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의료 보장성은 강화됐지만 과잉 진료를 초래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됐습니다. 가능한 많은 치료 항목을 건강보험에 넣어 보장을 넓히겠다고 만들었습니다. 뇌 MRI와 복부 초음파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보장성은 강화됐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 MRI와 초음파 검사는 연평균 10%씩 늘며 전체 진료비는 10배가 됐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MRI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고 횟수 제한도 두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찍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돈을 중증이나 소아 등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막기 힘듭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너무나 미시적이어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무 미흡한 대책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의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은 최대 주 52시간 노동이 일반적인데 개편안대로라면 일주일 단위가 아닌 한 달, 석 달, 반년 또는 최대 1년 단위로 근로시간 상한선을 둡니다. 쉽게 말해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초과 근로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의 보도를 보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용역을 받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편 최종 권고안입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 연구회는 이 기준을 한 달이나 3개월, 6개월, 최대 1년 단위로 넓히자고 했습니다. 일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휴식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이렇게 관리하는 기준이 길어지면 추가로 일하는 시간 전체 양을 줄이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임금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근무 연차로 정해지는 연공 서열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주 52시간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헷갈리는 게 좀 많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이 되면 한 달 몰아서 일하고 그러면 다음 달을 쉴 수 있는지, 초과 근로 수당은 혹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 박민규 기자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 직원이 30명 넘는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그동안 매주 52시간 지켜야 됐죠. 이제 한 달이나 분기 그 이상으로 계산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로 보면요, 24시간에서 연속 휴식 11시간, 법정 휴게 시간 빼면 가능한 노동 시간은 11시간 반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휴일은 법으로 보장되니까 6일 곱하면 주 69시간이죠. 단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회사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한 달 단위로 계산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요,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한 달 초과 근무는 최대 52시간으로 묶여 있는데 몰아쓰는 경우죠. 첫 주 29시간, 다음 주 23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주, 4주 차에는 초과 근무는 안 되지만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몇 주 몰아서 일한다고 나머지 주에 완전히 쉴 수 있게 되느냐? 그건 아닌 셈입니다. 자, 월급은 어떨까요? 하루 8시간 그리고 일주일 40시간 넘겨서 일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초과 근무 수당 받는 건 지금과 똑같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원한다면
돈 대신 휴가로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수당보다 휴가로 계산할 때 더 많이 쳐줘야 휴가를 쓸만할 거라고 연구회는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노사 합의에 맡기는 거라서 어떨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탈원전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한 건데요.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신한울 1호기가 착공된 지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공기념 축사를 통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며 전 정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잇따라 뒤집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문재인 케어 폐기에 대해 얼빠진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